푸른밤 종현입니다. 소설 속 어떤 어머니는 집을 떠난 아들을 매일 기다렸다. 하지만 소설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까지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머니는 불행하지 않았다. 내일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딱 하루어치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딱 하루어치의 희망. 내일은 오늘보단 괜찮아질 거란 희망. 그 희망이 필요할 때입니다. 4월 2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4월 24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였습니다. 이 곡은 1069님, 5081님 신청곡이에요. 박소연님, 하루어치의 희망. 슬프지만 그 하루어치의 희망이 남아있는 분들이 절망이 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하루어치의 희망. 내일은 더 나을 거라는 희망. 꼭 희망처럼, 바람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564님, 출석 체크를 하고 조용히 푸른밤을 지키며 위로받는 청취자예요. 오늘은 시험 때문에 일찍 자야 하는데 슬픔 속에서도 바쁜 일상을 소화해야 한다는 게 슬프네요 하셨습니다. 내일 시험 있으시군요. 푹 주무시고 시험 공부하신 만큼 결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 오늘도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은 특히 나인씨 모시고 고독시 클럽 함께합니다. 위로가 되는 음악들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까요? 종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사람들로 365일 북적이는 이곳은 서울 명동.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홍대와 강남을 핫플레이스로 꼽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즐겨 찾았던 동네는 바로 이곳 명동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수많은 음악 카페들이 바로 이 지역에 밀집해 있었죠.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2014년, 명동에서 음악 카페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카페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70년대에는 명동에 있다가 지금은 인사동에 위치한 오비스 캐빈이 거의 유일하다고 하네요. 명동에서 을지로를 지나 인사동까지 천천히 걸어서 도착한 오비스 캐빈. 70년대 통기타 열풍이 상징적인 장소답게 포근한 통기타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카페죠. 바로 이곳에서 대한민국 포크 음악의 전설들이 탄생했는데요. 그중 한 명의 목소리를 신청곡으로 들어봅니다. 양희은 씨의 노래죠. 아침 이슬.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침 이슬 할게요. 긴 밤시 새우고 울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네,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양희은의 아침 이슬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인상 깊네요. 다 함께 후렴구를 부르는 것도 인상 깊고요. 맨 마지막에 애국가의 선율이 흘러나오네요. 들으신 분들 계시죠? 색다른 편곡 버전이었습니다. 0599님, 내일 시험이 끝나서 오랜만에 서울로 나들이 가요. 명동도 갈 예정인데 마침 명동 이야기가 나와서 두 귀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조금 멀 수도 있지만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소개한 곳은 가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여러 곳 소개해드렸죠. 또 음악과 관련돼 있는 좋은 음악 카페들 있는 곳들도 소개해드렸고요. 다녀오세요. 서울엔 볼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찾아갈 곳이 많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송희님, 명동의 음악 카페라니 어린 저에겐 낯서네요. 하지만 노래는 압니다. 예전 노래 중에 정말 좋은 노래가 많은 것 같아요. 라디오의 매력은 이런 게 아닐까요? 숨겨졌던 노래 혹은 잠시 잊혀졌던 노래 듣기. 네, 이송희님, 저랑 나이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명동의 음악 카페는 좀 생소한 나이니까요. 그런 매력이 있죠. 라디오는 나에게 좋은 음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잠시 잊고 있었던 추억의 노래를 다시 살려주기도 하죠. 9261님, 지금 퇴근하시는 엄마를 모시러 왔어요. 차 속에서 듣는 푸른밤, 기분이 색다르네요 하셨습니다. 차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요, 좀 같이 드라이브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던데, 저는 그런 적도 있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도 내리지 않고 듣고 있는 라디오가 끝날 때까지 차에서 마치 얘기하듯 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소미님, 아침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돌아올 때는 아주 추웠는데요. 오후에 시험 치러 나갈 때는 너무 덥더라고요.
레깅스에 가디건 걸치고 나갔었는데 땀으로 샤워를 하고 왔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낮에 좀 더웠죠? 좀 더웠죠? 그래도 일교차가 좀 있으니까요, 여러분. 겉옷 하나씩 준비하셔서 감기 예방하십시오. 오금미님, 벌써 4월의 끝자락이네요. 대학 입학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빠르네요 하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유난히 4월은 빨리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배초이님, 오늘 이력서 넣은 병원에서 토요일날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 왔어요. 잘 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합격하면 푸른밤에 또 문자 남길게요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밤에도 좋은 소식 전해주시면 기쁘겠네요. 5080님, 지금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회사에 8명이 남아서 야근 중입니다. 피곤해서 눈꺼풀이 감기네요 하셨습니다. 힘내세요.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 고생하고 계시네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힘을 그리고 좀 빨리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올까요? 캐스케이드 그리고 프로젝트 46가 함께 부른 라스트 찬스 듣고 오겠습니다. Please don't break me. Please don't let me fall. Please don't break me and leave me nothing at all. 'Cause this is my one last chance to breathe. This is my one last chance to breathe.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10대 전문 트러블 케어 야다에서 화장품 세트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만화와 드라마로도 사랑받았던 풀하우스가 뮤지컬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6월 8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되고요. 우리 가족들 초대 날짜는 5월 3일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자, 나인씨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이치우님, 나인 언니 완전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오늘도 힘든 하루였는데 힐링되는 선곡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나인씨, 좋은 노래 많이 가져오실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1710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라 나인씨 나온다고 하니 눈이 번쩍 뜨이네요. 평소에도 나인씨 선곡으로 위안 받았는데 오늘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만나 뵐까요? 광고 듣고 와서 나인씨 만나 뵙겠습니다. NBC FM for you. Maybe one of those really big tunes. 낭만 유랑 악단의 노래란 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참 다행이야. 말로는 부족한 마음과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너와 나의 노래가 있으니.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도 이럴 겁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가 고른 노래로 함께해요. 고독시 클럽.
노래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죠. 고독식 클럽.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니까요. 네, 요즘엔 마음은 무거우시겠지만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참 그냥 매일 밤마다 잘 잠이 안 오고 네. 그냥 자다가 눈 뜨어도 약간 이렇게 재밌고 뭐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눈 뜨는 게 상당히 무겁고 또 뭔가 소식을 접하는 게 두렵고 그랬던 그쵸, 나날인 불안했죠.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늘 어떤 주제로 선곡해 오셨나요? 그래서 요즘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마음 무거우실 텐데 네. 어떤 노래로 조금 위안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들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네. 좀 한 사람으로서 멋있게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왜 어렸을 때는 그런 이렇게 의문이 들 때마다 오히려 어떤 노래들, 노랫말들에 네네. 저는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살아간다는 것이란 주제로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노래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나인 씨가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음악들도 또 소개해 주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나인 씨가 골라온 첫 번째 노래 궁금한데 어떤 노래죠? 첫 곡으로는 97년도에 발매된 이승환 씨 5집에 수록된 가족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는 또 최근에 가장 많이 방송된 노래 5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승환의 가족 듣고 올게요. 밤늦은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를 되돌아오며 언제나 나를 막는 깊은 어둠과 고요히 잠든 가족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가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 고독식 클럽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승환의 가족 듣고 오셨네요. 네, 모바일 메신저로 별을 삼킨 소녀님. 내가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거. 평범한 일상이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런 하루하루가 소중해지는 요즘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참 소중함을 느낍니다. 맞아요. 민정님, 오랜만에 나인 씨 선곡 덕분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즘 자려고 하면 어찌나 마음이 어지러운지 나인 씨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되게 오고 싶었는데. 아, 그래요?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었겠죠, 나인 씨도. 그렇죠. 사람은 참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에 있는 걸 털어놓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상처를 상대방에 보여주면서 참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맞아. 라디오가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왠지 같이 얘기하는 것 같고. 네네. 종현 씨는 그 사춘기에 있었어요? 있었죠. 언제였어요? 저는 한 2번 온 것 같아요. 2번이나? 초등학교 때랑요. 중학교 때. 아. 좀 길게 갔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사춘기 때 왜 그 남학생들은 네. 집에 오자마자 그냥 방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했어요? 전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아.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그러니까 딱히 뭐가 할 것도 없었는데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들어가기 싫어서 집엔 왠지 들어가기 싫어서 밖에서 계속해서 있다가 그냥 친구들하고 동네 계단에 앉아서 이야기 나눴던 적이 참 맞아. 많았어요. 진짜 집에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늦게 들어갔었어요. 저는 이 노래, 이 가족이란 노래를 네. 제가 17살 때 이 앨범이 나왔었는데 그때 저도 되게 집에 안 가고 싶고 엄마 밉고 네네. 그냥 왜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죠. 뭔지 알죠. 네. 괜히 원망스럽고 다 싫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 노래를 듣고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미안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었는지에 대한 맞아요. 미안함이죠. 그래서 이 가사 중에 뭐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라는 가사가 있는데 네. 그 가사가 되게 사무치면서 왜 전할 수 있을 때 전하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말을 네. 참 어색하지만은 네.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시옷, 리을, 히읗, 디귿 많이 하잖아요. 되게 어색해도 가끔은 이렇게 가족들한테 그런 거 초성으로 부끄러우니까 마음을 어. 좀 표현을 하는 방법인 것 같네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쩌면은 가족일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가족 듣고 왔는데요. 네. 두 번째 노래 뭐죠? 첫 번째 노래를 이제 가족으로 했으니까 네. 왠지 그러면은 인디씬에서 가족 이야기를 잘 다룬 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밴드의 할머니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뭐랄까요? 가슴에 뭔가 탁 와서 그죠? 앉는 기분이 드네요. 그 브로콜리 너마저에서 노래하는 덕원 씨가 네. 중간중간에 할머니 말투를 그대로 재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사투리 섞어가면서 네네. 마치 나레이션처럼. 네.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니까 한번 그런 것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브로콜리 너마저의 할머니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눌까요? 방금 들으신 노래 브로콜리 너마저의 할머니였습니다. 네. 노래가 상당히 따뜻하네요. 그쵸. 보컬분이 중간중간 사투리를 하는 내용도 참 내용이 있고 들어본 맞아요.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왜 그 브로콜리 너마저처럼 이렇게 한국적인 것을 서정적으로 잘 표현하는 밴드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드물은 것 같고 조금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 너마저 네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4인조 모던록 밴드고요. 그리고 덕원 씨가 보컬이랑 베이스를 맡고 있고 잔디 씨가 키보드, 류지가 드럼, 향기 씨가 기타를 맡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앵콜 요청 금지로 데뷔를 했는데요. 데뷔하자마자 정말 많은 큰 사랑을 받았던 밴드고요. 네.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모던락 노래상을 2번이나 수상을 한 밴드죠. 참 위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팀은. 어떤 게요? 팀명도 그렇고요. 아. 앨범명도 그렇고요. 노래 제목들도 그렇고 독특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민정은 씨. 이번에도 나인 씨랑 통했네요. 브로콜리 너마저 콘서트 갔다가 중간에 덕원 씨가 말하는 부분 되게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이렇게 푸른밤에서 듣게 되니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네. 그 사투리 섞은 그니까.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씨. 손녀 제주도 놀러 간다고 구겨진 10,000원 쥐어주시던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적은 돈인 거 알지만 마음을 봐서 받으라고 하셨는데 울컥했어요 하셨습니다. 참 맞아요. 할머니 손잡으면 이상하게 울컥한 게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할머님들께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작은 행동 하나로 가슴을 울컥하게 하는 맞아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손주들한테는 그리고 왠지 좀 굉장히 큰 마음이랄까요? 네네. 그 본인 아들이나 그 딸한테는 그래도 되게 쓴소리 많이 하시는데도 네. 굉장히 손주들한테는 다정다감하시잖아요. 맞아요. 할머니 보고 싶네요. 갑자기 또 할머니가 보고 싶어집니다. 네. 자, 브로콜리 너마저의 할머니 들으셨는데 네네. 할머니라는 곡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일단은 좀 가사가 소박하고
일상적인 말들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그 평소에 우리가 잘 쓰는 말들을 가사로 노래로 한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사람 같고 뭔가 좀 뜬구름 잡는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노래는 그 정규 2집의 수록곡이고요. 이 앨범에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뭐 혹은 졸업 이런 곡들이 굉장히 명곡입니다. 네. 혹시나 할머니라는 노래가 괜찮으셨다면은 그 노래도 꼭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할머니라는 노래 소개해드렸고요. 네네. 자, 그럼 다음 곡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아, 이번 곡은 제가 정말 그 소중하게 아끼는 곡이에요. 만약에 그 이 노래를 보물 상자에 넣을 수 있다면은 혼자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싶을 정도로 애지중지하는 곡인데 네. 왜 사람이 이렇게 초조하거나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같이 이럴 때 저는 이 노래를 꼭 한 번씩 듣습니다. 그래서, 뭔가 스스로에게 뭐 시간을 좀 줄 때 듣는 노래군요. 좀 평온해지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눌까요? 타니타 티카람의 I Might Be Crying. 이 곡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푸른밤 종현입니다. 타니타 티카람의 I Might Be Crying 네.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 노래 좀 뭐랄까요? 어땠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듯한 느낌? 오,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무 이렇게 숲 보고 있는 듯한 그죠. 좀 그런 느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너무 네. 떨리거나 긴장될 때도 이 노래를 듣곤 해요. 그래요? 좀 근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쵸. 침착하게 해주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음악에서 나오는 비트를 뭐 드럼이라든지 뭐가 됐든 쉐이커라든지 악기가 비트를 잡아주는 악기가 좀 내 심장 박동과 비슷한 템포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악기 소리가 좀 심장 소리랑 비슷하다고 느끼게 되면 네. 좀 침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금방 템포 곡이 때문에.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쿵, 그럴 수도 쿡, 있겠다. 쿡 하는 게 좀 심장 소리 같이 저에겐 느껴졌습니다. 저는 왜 잠이 안 올 때도 이 노래를 듣곤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편안해지고 싶을 때 늘 이렇게 이 노래를 틀었는데 네. 요즘 따라 그냥 괜히 긴장되고 계속 그런 나날들이 반복돼서 한번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그 타니타 티카람이란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네네네. 독일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놀라실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목소리가 특이하죠. 독특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왜 앞에 허밍에 뭐 느라라 이거는 타니타 티카람인데 네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이렇게 허밍하는 여자는 또 제니퍼 원스라는 미국 가수가 그렇군요. 테마 목소리를 또 하셨습니다. 네네. 네. 참 많은 분들이 지금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정지연님, 노래 들으니까 그냥 힐링이 돼요. 야. 가사는 몰라도 멜로디와 목소리만으로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하고 다독여주는 기분이에요 하셨습니다. 네. 역시 많은 분들이 음악에 녹아있는 감정들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가사들이 아니어도요. 네, 2846님, 김광석 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듣고 싶어지네요. 노래를 들을 때마다 부모님 생각도 나고요. 나도 언젠간 똑같은 길을 걷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신청곡이 또 들어왔네요. 그러면 2부 끝곡으로 2846님이 신청해 주신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듣고 저와 나인 씨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광고 먼저 듣고요.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특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미루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볼든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고독시 클럽 나인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부에 마지막에 타니타 티카람 이야기 하면서 마무리 했잖아요. 네네. 노래 얘기 좀 더 들어볼까요? 일단은 I Might Be Crying 이라는 이 노래의 주 내용은 후회하는 내용이에요. 네네. 뭐 그 시절 내가 몰랐던 건 내가 당신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네. 아니면 뭐 그 시절 내가 몰랐던 건 내가 울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이러면서 자신의 후회되는 내용을 막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게 전체적으로 좀 흐르는 기분은 좀 아름답고 좀 거룩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맞아요. 오늘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좀 무덤덤하게 부르는 보컬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좀 허스키한 보이스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혼잣말 하듯이 혼자 이렇게 독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막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열창하는 노래보다도 더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곡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도 들으면서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사는 잘 몰랐기 때문에 네. 그냥 뭐랄까요? 음이 전해주는, 악기가 전해주는, 화성들이 전해주는 감정들을 느꼈는데 참 뭐랄까요? 무거운 그 무게감이 있는 네. 감정을 전달해주는 곡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분은 그 69년생이고요. 네. 88년도 그때가 19살 때 데뷔를 했는데 데뷔 당시에는 영국에서 굉장히 그 칭찬을 많이 했던 영국을 미래를 대표하는 뭐 뮤지션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던 싱어송라이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그 I Might Be Crying이란 곡은 95년에 발매된 5집의 수록곡이고요. 저는 이 앨범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Lovers in the City라는 네네. 앨범인데 전체적으로 좀 신나는 곡도 있고 포크로 락적인 요소도 좀 있는데요. 네. 이런 곡처럼 좀 아름답고 이런 분위기의 곡들도 있습니다. 좋은 가수 그리고 좋은 앨범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노래요? 왜 저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음악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남자 가수 누구 좋아해? 뭐 여자 가수 누구 좋아해? 이런 네네.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럼 이분을 꼭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요? 장필순 씨의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장필순 씨 노래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예전에 푸른밤에서도 들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많이 그렇구나. 들었던 그렇구나. 가수입니다. 왜 요즘 어린 친구들은 좀 모를 수도 있어서 네네.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저는 이분 노래하는 거 들으면은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혼자 이렇게 자문해보는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오늘 그렇군요. 준비한 곡은 제비꽃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볼까요? 장필순의 제비꽃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땐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엔 제비꽃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장필순의 제비꽃 들으셨습니다. 참 조용하고 그쵸. 조곤조곤 노래하는 듯한 느낌이네요. 저는 몇 년 전에 정말 공연을 안 하셨어요, 이분이. 네. 근데 거의 몇 년 만에 공연 소식이 있어요. 대학로 소극장에 찾아갔었는데 그때 아마 첫 곡이 이 노래였을 거예요. 이 노래가 원래 원곡이 조동진 씨 네. 노래인데 3집 아마 조동진 씨 3집 타이틀곡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네네. 특히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와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데 세상에 어찌나 울었던지. 그래서 이런. 오늘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가사를 보면은 왜 한 소녀가 네. 한 소녀를 3번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한 소녀의 삶을 3번 만나는 걸로 이렇게 시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곡을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진짜 경이롭고 네.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이빛나리님. 장필순 씨 목소리는 좀 서늘한 면이 있어요. 스산하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더 마음을 건드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좀 아름다운 부분이 있는데 외로움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쵸. 그때 공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래 한 곡만 불러도 목이 쉰다고. 그렇게 많이 허스키하신 거죠. 네네네. 근데 저는 이분의 이 허스키하고 정말 많이 쉰 목소리가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뭔가 공간감도 있고. 그런 게 더 공감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런가 봐요. 네. 서진님, 저는 장필수님 노래 중에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추천해주신 노래 정말 좋네요 하셨어요. 역시.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네, 나인 씨의 뭐랄까 추천곡들은 정말 다 좋은 것 같고 고맙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장필순 씨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제비꽃. 이 곡은 몇 년도에 나온 노래죠? 이 노래는 85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상당히 오래된 노래인데도 그렇죠. 지금 들어도 상당히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장필순 씨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 여성 포크록의 대표주자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82년도에 이제 데뷔를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로 데뷔한 거는 89년도 어느새라는 데뷔 앨범으로 처음 이제 데뷔를 하셨는데 나중에 5집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가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6집도 선정이 됐었는데요. 네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7집이 11년 만에 나왔었죠. 그래서 전 너무나 반가웠고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7집 앨범도. 네. 김미은님, 정말 오랜만에 듣는 제비꽃이네요. 원래 조동진 씨가 불렀었는데 그때도 참 좋아했었어요. 가사도 서정적이고 이 밤 옛 추억에 그립네요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옛 추억에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노래 한번 소개받아 볼까요?
다음 노래도 제가 진짜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네네. 이 노래는 아마 좀 러닝타임이 길 거예요. 네. 그 조니 미첼이라는 캐나다 싱어송라이터의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 진짜 정말 좋은데 그 러브 액츄얼이라는 영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영화 OST에도 수록이 됐던 곡이고요. 그렇군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 Both Sides Now 듣고 네.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Rose and flows of angel hair and ice cream castles in the air and feather canyons everywhere. Looked at clouds that way, but now they only block the sun. They rain and they snow on everyone.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 듣고 오셨습니다. 네. 참 감정적이네요. 그죠.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 곡은 그 조니 미첼이란 여자가 20대 중반 때, 그러니까 27살, 25살에 썼던 곡이고요. 27살에 이제 노래를 해서 2집 앨범에, 자신의 2집 앨범에 수록을 했던 곡인데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걸로 알려졌어요. 왜 어떤 광고에서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던 그 CF에서 음악으로 쓰였었는데, 뭐, Bows and flows of angel hair and ice cream castles in the air. 이런 거였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할머니가 돼서 Bows and flows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된 좀 더 거죠. 뭐랄까 목소리가 많이 음. 변해서 세월이 느껴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한 사람의 삶이 네.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중에 정말 할머니가 돼서도 이렇게 노래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네네네. 많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버전으로 네. 들어보셨습니다. 네네. 조니 미첼의 노래였죠.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캐나다 싱어송라이터고요. 43년생이에요. 그리고 포크계에는 거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요. 기타 연주를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네. 그 이야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6살 때 피아노를 배웠었는데 네. 선생님이 손을 때렸대요. 왜요? 왜 피아노 이렇게 치다가 틀리면 선생님들이 때리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로 이제 피아노는 그만뒀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8살 때 그 소아마비가 찾아왔었는데 네. 그래서 왼쪽 손 움직임이 좀 불편해서 그걸 좀 극복하려고 기타를 잡기 시작했대요. 그렇군요. 근데 정말 기타를 너무너무 잘 쳐요. 정말 그냥 코드웍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음들을 막 내면서 이렇게 네네. 치는데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사연이 있는 배경이었습니다. 그렇죠. 김미령님, 다이애나 크롤이 생각나네요. 목소리의 깊이감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좀 아무래도 허스키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두 사람 다 또 캐나다 가수인 게 또 공통점이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네네. 스텔라님, 러브 액츄얼리 영화에서 CD 틀어놓고 눈물 흘리던 엠마 톰슨이 생각나서인지 이 노래 들으면 그래 울어 괜찮아 하며 툭툭 두들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셨습니다. 그랬구나. 이 영화 혹시 이 이야기 아세요? 네네, 러브 액츄얼리. 그죠. 왜 그 엠마 톰슨이라는 여자가 중년 부부의 아내로 나오는데요. 그렇죠. 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어서 네. 이렇게 막 보다가 남편 주머니에서 굉장히 비싼 목걸이를 발견하게 돼요. 네.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이거 선물을 주나 보다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선물을 줘서 뜯어봤더니 지금 들으신 이 조니 미첼의 보스 사이즈 나우라는 앨범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조니 미첼 좋아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이 여자는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를 네. 알게 되는 복선의 어떤 장치로 쓰이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영화 내에서도 참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요. 김태림님? 네, 하루가 너무 지쳤었는데 오늘 선곡된 음악들 너무 좋네요. 정말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푹 주무셔야죠, 그죠? 네, 또 나인 씨가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좋은 꿈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잠이 안 오는 것만큼 또 괴로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잠잘 때만큼이라도 좀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 좀 내려놓으시고 네, 좀 편안하게 꿈의 세계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힘드셨을 텐데요. 참 나인 씨가 좋은 곡들로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시는 것 같네요. 참. 그 보스 사이즈 나우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I really don't know life at all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아 나는 삶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런 가사예요. 네네. 근데 뭐 27살짜리 여자가 불렀던 것보다도 60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더더욱이. 그쵸. 나이가 주는 어떤 힘이랄까요? 그래서 아,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 노래를 들으면은 사실 우리는 지금 나이가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처음이니까 당연히 어색하고 이상한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좀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한번 살아가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네. 오늘 추천해주신 곡들 참 좋은 노래들 많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인 씨. 고맙긴요. 저도 여기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니까 네.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계속 푸른 밤도 계속 이렇게 모든 사람의 밤을 네.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서로에게 뭐랄까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의지하고 있고 네. 또 가족분들은 가족분들끼리 그리고 저에게 나인 씨에게 서로 좀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네. 마음이 조금씩 든든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괜찮은데요? 그래요? 그리고 참 그런 것도 있어요. 음악이 없는 세상은 정말 삭막할 거예요. 이럴 때 맞아요. 음악이 있어서 너무 고마운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또 느껴지는 일상 속에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나인 씨 보내드리면서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12 들을 건데 이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 노래는 12가 12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가 지나면은 다 행복해질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네, 또 희망을 가진 노래네요. 자,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나인 씨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인 씨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듣겠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12 들을까요? 자정이 지난 시간에 바람도 잠든 시간에 세상이 멈춘 순간에 아무도 모르게 어둠이 알아채기 전에 누가 널 해치기 전에 약속된 시간 다 앞에서 나만을 기다려 오늘을 기다려 걸음은 미끄처럼 빨리 우원이 눈처럼 가게 돼 12번 종소리 울리기 전에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던 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어떤 책에서 물었다. 지금 내가 눈을 맞추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무언가인지. 어느새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같은 누군가와 눈을 맞추는 시간보다 컴퓨터나 휴대폰, TV 같은 무언가와 눈을 맞추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어떤 표정을 하는지, 눈빛에 담긴 뜻이 무언지 알아채는 건 힘들어진다고. 처음엔 누구와 눈을 맞추며 사는지, 무엇과 눈을 맞추며 사는 게 무슨 대수냐 싶었다. 근데 오늘 점심시간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날, 진심 어린 눈빛으로 걱정해주는 친구를 보며 알았다. 왜 우리가 무언가가 아닌 누군가와 눈을 맞춰야 하는지.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눈빛을 교환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따뜻한 위안이 되는지를, 짧게 마주한 눈빛 속에 얼마나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는지를.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정신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요, 스위트피의 너의 의미였습니다. 산울림의 원곡이죠. 참 오래된 노래인데, 30년 전 노래인데요. 스위트피가 다시 한번 불렀군요. 네, 김선영님,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데요. 친구 만날 때도 대화는 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제 모습이 상상되네요. 정말 삭막한 세상이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친구들과 만나도 어색한 상황이 되거나 조금 뻘쭘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휴대폰에 손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예전에 제가 지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저는 아는 분이 많이 없고 그 안에서도 좀 서로서로 잘 모르는 분들이, 초면인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좀 어색하고 서먹서먹해서 그랬는지 다들 휴대폰을 계속 다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좀 웃겨서 제가,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우리 다 같이 그냥 채팅방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얘기할까요? 다들 휴대폰 만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은 좀 스마트폰이 발달을 하면서 좀 안 좋은 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7650님, 입사한 지 3달 돼가는데 오늘 어제 가장 바쁘고 정신없었어요. 그래도 일을 마무리하니 뿌듯했네요. 쫑디는 오늘 하루 어땠나요? 하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자연스럽게 좀 눈이 떠져서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어제 배웠잖아요. 침대에서 뒹굴거리다가 일어나는 거 나쁜 습관 아니라고. 그래서 죄책감 없이 충분히 침대에서 뒹굴거리다가 책 좀 읽고 외출 잠깐 해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영화 보다가 가족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그냥 큰일 없이 조용조용한 하루였네요. 1506님, 오늘은 일이 없어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냥 들어갈까 하다가 혼자 영화를 봤어요. 오랜만에 혼자 보러 가니 어색하기도 하고 나름 일탈처럼 즐겁기도 했어요. 혼자 영화 보러 가신 적 있나요? 하셨습니다. 네, 저 얼마 전에 영화 보러 간 적 있죠. 영웅물 보러 갔었어요. 저도 한 달 좀 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네요. 혼자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게 좀 스스로에게 좀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 더 집중이 되기도 했고 전 참 좋았습니다. 재밌게 봤었어서 나중에도 영화를 혼자 보러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네요. 9383님, 오늘 주민등록증이 나왔어요. 봤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어른이 된 기분이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묘한 기분이에요 하셨습니다. 그러셨구나. 주민등록증 나올 때 참 재밌죠. 사진 준비한다고 참 다들 열심히 사진 찍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왠지 교복 입은 사진을 주민등록증에 해놓고 싶어서 학생증 때 사진을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아직도 교복 입은 제 사진이 있습니다. 보면은 저는 그때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저는 나이가 들면서 좀 얼굴이 어려진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때 저 진짜 한 25쯤 돼 보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6752님, 독학 재수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랜만에 라디오 들으며 수학 공부 중인데 5년 만에 라디오라 새로운 느낌이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찾아오셨군요. 저는 푸른밤 종현이고요. 푸른밤 DJ 맡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자주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2곡 들을까요? 스웨덴 세탁소의 답답한 새벽. 이 곡은 5962님, 그리고 김수지님, 정윤진님 신청해 주셨고요. 스웨덴 세탁소 곡 이전에 칼라 브루니의 You Belong to Me 듣겠습니다. 이 곡은 0408님 신청곡이에요. See the pyramids along the Nile. Watch the sunrise on a tropic isle. Just remember, darling, all the while you belong to me. See the marketplace in old Algiers. Send me photographs and souvenirs. Just remember till your dream appear. 답답한 새벽 잠은 안 오고 불안한 생각들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칼라 브루니의 You Belong to Me, 그리고 스웨덴 세탁소의 답답한 새벽, 두 곡 듣고 오셨네요. 박은미님, 오늘은 조용히 듣고 갑니다. 음악들이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밤의 자랑이기도 하죠.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지님, 종현씨가 라디오 방송하신다 했을 때 고1인 우리 딸이 공부 안 하고 이 시간까지 라디오를 들을까봐 걱정했는데 제가 푹 빠져있네요. 종현씨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저를 아껴주고 계시군요. 내일도 와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김민정님, 캐나다에 온 지 한 달째 드디어 일을 구하고 어제 첫 출근했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거라 아침에 일어나니 손목이 욱신욱신하네요. 그래도 오늘 쫑디 목소리 들으려고 일찍 일어났답니다 하셨습니다. 멀리 캐나다에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세요. 손목이 욱신욱신 하시군요. 마사지라도 좀 받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 부분이나 그런 쪽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해서 좀 안타깝네요. 8958님, 올해 수능 치는 고3 학생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학교 끝나고 집에서 듣고 있어요. 쫑디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었네요. 요새 라디오 친구들에게 전파시키는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친구들에게 추천해주세요. 제 목소리 좋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제가 또 힘이 나네요. 오늘 방백,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이.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거리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겨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맛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를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지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서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으니. 네, 실종자 가족 그리고 희생자 가족만큼은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우리 모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고 그 상처 다 보듬으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희생자들은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곳에서라도 상처받은 영혼을 편히 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이제 별로 안 남았을 실종자들에게는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끝곡은 몬도 그로소의 1974 Way Home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